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종목 바로 바이젠셀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이라고 하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연락처나 돈을 받는 행위는 절대 없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보탬이 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노터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세력이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 크게 한번 베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권리락이 발생된 이후에 세력이 가끔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한번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공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상증자 권리락 발생일을 확인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 이 신주 배정 기준일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세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6월 9일이라면 이날까지는 우리가 주식을 오늘 당일 매수하고 당일 매도를 하더라도 돈이 입금되는 것, 이 기록이라는 건 증권거래시장에선 당일 포함 3거래일을 기준으로 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권리락이 발생이 될 때는 6월 8일날 권리락이 발생되고 6월 7일날 이 종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6월 8일날 권리락 발생되고 6월 9일날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7일날 매수를 체결을 하면 이 당일 포함해서 1, 2, 3 이날이 확정일이기 때문에 이 확정일 안에는 이 3거래일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6월 7일까지는 무조건 매수를 체결해서 6월 9일까지는 확정이 돼야 돼서 6월 8일날 권리락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게다가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신주 배정 비율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한 주당 한 주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만약 권리락이 발생된다면 50%의 물량이 무상증자 이 신주권 발행일이 6월 30일이에요. 6월 30일 전까지는 증발을 한다. 그럼 6월 30일 날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만약에 2천억대의 시가총액을 형성한 종목이 6월 30일까지는 1,000억대의 반토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력의 입장에서는 종목을 쉽게 끌어올리기 좋다. 그래서 세력이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세력이 무상증자 권리락이라는 소식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를 급등을 시키고 급락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무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 비율과 대주주 지분이 얼만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바이젠셀 시가총액이 현재 9,368억 그러니까 대략 권리락을 맞고 지금 절반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2,700억 정도 되겠네요. 지금 바이젠셀 대주주 지분이 23.42% 그 이외에 지분을 보유한 사람들 금액까지 포함하면 고정 물량은 33.98% 유통되는 물량이 66.02% 정도 되니까 실제 유통되는 금액은 903억 정도 되겠네요. 그럼 금액 3억 정도라면 여기서 뭐 개인들 물량도 있고 외국인 기관 물량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을 제외하면은 그래도 세력의 입장에선 부담스럽지 않고 권리락 기간에 크게 상승을 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뭐다? 가끔 세력이 이런 식으로 주가를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바로 이 개인의 물량들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 바닥에서 물량들이 따라붙으면 주가를 상승시킬 때 있어서 이 물량들로 인해 맞고 되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어서 되려 지금 한번 털고 가야 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올리다가라도 여기서 물량도 있잖아요. 여기 물량도 같이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락이 발생이 되면 여기까지 본전까지만 올리더라도 세력의 입장에서는 2배의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 게다가 이 이상 권리락 발생 전에 금액까지 올려버리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더블 수익이 발생이 된다. 여기 금액의 수익과 여기 금액의 수익 5대5잖아요. 5대5니까 여기 100% 이상 여기서도 또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서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되면 주가가 급등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세력의 의도를 파악을 하려면 그때는 한번 주가의 의미를 해석을 해봐야 된다. 게다가 보시면 권리락이 발생되면 급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순식간에 급락 이런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일정 구간 횡보가 되고 무상증자 지급이 완료가 돼야 수정주가로 바뀌기 때문에 우선 지금은 수정전 주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는 하락, 횡보, 상승이잖아요. 그죠? 하락, 횡보, 상승인데 이 캔들의 의미, 하락이잖아요. 하락에서 캔들의 의미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 이 무상증자 권리락을 맞고 갭이 발생되고 그 사이에 손절 물량도 나올 수 있고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급락이 나왔다라는 건, 권리락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다라는 건 한마디로 뭐다? 손실 물량이 결국 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갑작스럽게 내 종목이 갑자기 반토막이 돼버렸어. 이 권리락에서 모르는 사람들의 손절 물량이 나온다는 거야. 결국 이 바닥권에서 이런 영망치형 캔들이 뜬다라는 건 당연히 수익은 내기 좋아요. 그렇지만 기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가 보시면 이런 캔들 떴을 때 여러분 영망치형 캔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막상 이 캔들만 가지고 매매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놀렸으니까 그냥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문제가 뭐다? 바로 우리 주가는 뭐다? 횡보, 상승, 하락이잖아요. 근데 이 캔들이 하락 구간에서 썼을 때 크게 베팅을 해야 되는지, 횡보 구간에 베팅을 해야 되는지, 상승 구간에 베팅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거든요. 가장 기본이면서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누구는 지지 저항을 봐야 된다. 지지 저항 중요하죠. 그렇지만 지지 저항보다 가장 중요한 건 캔들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따라서 내가 베팅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망치형 캔들이 떴을 때는 신뢰성이 높은 구간은 바로 횡보 구간이다.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주가는 하락, 횡보, 상승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 등락폭이 일어난 상태에서 횡보의 마지막 끝에 이런 캔들이 뜬다면 추가 급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주가가 바로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간다면 문제는 뭐다? 이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매물대 테스트 작업이라는 걸 여러 번 하면서 매집을 해가야 돼요. 그럼 기간적인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단기간에 크게 수익을 보는 건 이 횡보 구간에서 크게 수익 보지만, 이 하락 구간에서는 두 번째로 눈여겨보면서 베팅을 해야 된다. 왜냐,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횡보는 끝에서 크게 먹지만 여기서는 이 등락폭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이라서 되려 이렇게 손실 물량들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 털리고 다시 매도하고 털리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은 기간은 정해져 있었잖아요, 아까. 그 기간의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력의 입장에서도 2배 수익을 내려면 크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는 매집의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 구간에서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건 상승 구간에서 어떤 의미냐?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건 반대로 수익 중인 수익 매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익 매물이 많다라는 건 반대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누르는 힘이 반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건 조정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승 중에 윗꼬리가 달린 영망치형 캔들이나 유성형 캔들이 나오면 이건 뒤돌아보지 말고 익절을 하고 나오거나 매수 자체는 신경 쓰면 안 된다 보시면 되고, 캔들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는 단순하게 캔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캔들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거래량과 플러스 호가를 지켜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거래량은 연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거래량을 가지고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뭐다? 주기 설정이 필요한데, 이 주기 설정의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일의 주기 설정의 의미를 파악을 하려면 매매 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기 설정, 세력의 의도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월봉, 주봉, 일봉 보듯이 1번 주기, 2번 주기, 3번 주기가 있어요. 이 1번 주기를 가지고 뭘 찾아야 되냐? 바로 명분. 명분이 뭐다? 이 안에 들어가 있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로 우리가 주가가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할 때 항상 찾는 게 뭐예요? 기사를 찾잖아. 호재성 기사. 근데 기사를 보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기사가 뜰 때는 주가가 횡보 시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기사가 뜨기 때문에
그때는 기사를 보는 건 재료적인 의미의 기사를 보는 건 지속성을 보는 거라고. 지속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재료가 과연 단발성인지 지속성 가능한 재료인지 예측 불가성인지 불확실성 재료인지 이걸 파악해서 내가 끌고 갈지를 판단하는 거라. 이 횡보 구간에서 이렇게 등락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재료 찾으면 뭐해? 안 그래요? 그때는 이 명분을 차트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주기로는 추세를 확인을 하고 세 번째 주기로는 뭐다? 해석, 세력의 의도를 해석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해석. 그런 해석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못 내고 깨질 수밖에 없고, 캔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차량으로 비교하면 그냥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이에요. 내비. 좀 지울게요. 캔들은 방향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차량으로 비교하면 내비게이션이다. 그리고 거래량은 연료라고 말씀드렸죠. 연료. 그래서 내가 이 정도의 연료를 가지고 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과연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호가는 왜 봐야 되느냐? 호가. 단순하게 호가는 여러분들 그냥 등락률로만 보시는 분들 계세요. 호가는 여기 안에 계기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등락률만 보는 게 아니고 세력의 기법이 숨어 있습니다. 기법. 우리 카레이서들 보면은 이 연료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속도 환급 조절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호가상에서도 세력이 일부러 찍어 누르는 패턴들이 있고 돈을 안 쓰고 올리는 방법들이 있고, 게다가 다양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1, 1, 1, 2, 2, 2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척후병이라는 기법이에요. 주가를 못 올라가게 막아놓는데 일부러 세력들이 그걸 뚫기 위해서 나오는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신호 같은 겁니다. 이런 걸 지켜봐야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해야 주가를 급등시킬지, 내가 주가를 어떻게 대응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양성을 봐야 여러분들이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조지표 활용하면 정말 그건 위험한 행위예요. 왜? 보조지표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대부분 캔들과 거래량 호가만으로도 90%는 맞출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애매한 구간이 있어요. 진짜 캔들과 거래량 호가를 봐도 진짜 애매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건데, 보조지표를 막 휘황찬란하게 넣다라는 거는 우리 차량으로 따지면 튜닝이거든요. 튜닝이에요. 튜닝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차량은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성능이 떨어지고 차를 팔 때 있어도 가격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 튜닝으로 인해서 다 배려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조지표로 휘황찬란하게 도배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는 실력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감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보조지표에 의지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기식이에요. 그런 전문가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차량도 튜닝을 많이 하면은 정확하게 금액대도 맞지 않고 성능은 떨어지는데 어떻게 보조지표라고 해서 계속 휘황찬란하게 이것저것 넣어 놓으면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보조지표도 궁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 궁합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궁합도 맞출 줄 모르면서 어떻게 보조지표를 무조건 이게 좋다고 해서 이거 넣고 저게 좋다고 해서 저거 넣을 수 있냐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차근차근 영상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보조지표를 현명하게 궁합에 맞춰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공부해 가시면서 순서에 맞게 진행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수록 실력은 향상되고 본인만의 매매 원칙이 정해지면서 잃지 않는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무작정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보시고 지금은 매매 원칙을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